무기를 미국과 또는 한국만 팔고 있다. 이러다 유럽은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불안해진 국제 정세 속에서 수출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 유일 분단국으로 혹시 모를 위협에 늘 대비하여 군장비의 실기동 훈련과 대비 태세를 갖추었고 첨단 장비의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산 라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사실상 전세계 최고의 무기 백화점이 된 현재의 한국입니다. 특히 2020년대에 들어 한국 방산기업들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를 교두보로 삼아 수주 잭팟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K9 저축포의 대유럽 수출권은 늘 있어왔지만 폴란드를 계기로 사상 최초 유럽의 FA-50 전투기, K2 전차,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군이 운용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의 실성능 평가도 호평을 받으면서 폴란드 이웃국인 루마니아 역시 최근 한국산 무기로의 세대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2조 5천억 규모의 K9 저축포 54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루마니아는 이 밖에도 현존하는 최고의 3.5세대 전차인 K2 전차, 그리고 더 나아가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불리는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 역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는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UAE 등 중동아시아 지역 수출이 대부분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유럽에 수출이 진행되면서 서방 진영에서의 한국산 무기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 리 톰코번 연구원은 한국을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의 방산은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으며 한국산 군용 장비는 미국산의 절반의 가격이면서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고 수배나 빠른 납기 능력을 갖췄다고 언급했습니다.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차 하나 없어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황폐화된 국가가 현재는 민주주의, 즉 서방 진영의 안보 핵심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찬사인데요.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말을 처음 꺼낸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영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산업이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에서의 미국처럼 한국은 신냉전에 가까운 국제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찬사의 이면에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극심한 견제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유럽에서 역대급 판매고를 올리다 보니 해당 지역의 전통적 무기 공급국들이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과 호주 장갑차 수준에서 맞붙은 독일은 물론 최근에는 프랑스까지 가세하여 한국산 무기의 유럽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소르본대에서 유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연설을 하며 한국에 대한 깜짝 언급을 하였는데요. 골자는 유럽끼리 뭉쳐야 유럽이 죽지 않는다는 것으로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 유럽은 한국산 무기가 아닌 유럽산 무기를 사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C'est ce qu'on appelle l'économie de guerre que nous poussons tant avec le ministre. Le chemin est long car nous avons, il faut être lucide, des décennies de sous-investissement dans nos propres productions. Et au fond, les dividendes de la paix ont fait que les Européens ont insuffisamment produit, investi. Ce qui a aussi créé une très forte dépendance à l'égard de l'industrie non européenne. Alors, face à cela, on doit produire plus vite, on doit produire davantage et on doit produire plus en européen. Les 3/4 ont été utilisés pour acheter du matériel non européen. Alors il y avait un critère d'urgence, on ne savait pas tout produire en européen, mais il y avait aussi des réflexes solidement établis. C'est toujours mieux d'acheter souvent américain, parfois coréen. Souvent américain, parfois coréen. Mais comment voulons-nous construire notre souveraineté, notre autonomie à terme, si nous n'assumons pas aussi de développer une industrie de défense européenne? Et donc, oui, il nous faut pour cela réussir à bâtir 라고 하였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유럽 국가니까 유럽 무기를 사자. 참 일차원적인데요. 어쩌면 푸틴이 가장 좋아할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프랑스 현지에서는 한국산 K2 전차에 대한 유럽발 수출권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이 자랑하는 르클레르 전차는 80년대 이후 수출 사례가 없는 상황에 한국산 K2 전차가 폴란드에서 호평을 받자 위기감을 느낀 것인데요. 이에 K2 전차는 르클레르를 베낀 아류 전차에 불과하다는 헛소리도 서슴없이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최대 군사 매체 메타 디펜스는 노르웨이 정부가 발표한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보다 K2 블랙팬서의 성능이 능가했다라는 평가를 두고 붕괴하며 넥스터의 르클레르를 그대로 베껴놓은 K2표, 설계와 구조가 너무나도 흡사한 만큼 수많은 프랑스 방산업체들이 이를 갈고 있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다라는 글을 기사로 적어 내보냈습니다.
오히려 매체가 이를 갈고 있는 듯한데요. K2 전차의 설계 초기 당시 르클레르의 자동장정 장치의 일부를 참고한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소련 전차를 베끼듯 한국이 프랑스 전차를 베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3.5세대 전차는 모두 하나의 설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또 프랑스 매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작에 고소를 했어도 수백 번은 더 했을 것입니다. K2 블랙팬서의 오늘날의 영광은 12년간 맨땅에 헤딩하듯 도전해온 우리 기술진들의 노력의 결실인데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기갑장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1980년대 초반 미국의 M1 전차를 토대로 설계한 K1 전차를 국내 생산하면서 국산 전차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K1으로는 한국의 산악 지형을 소화할 수 없었는데요. 육군은 드디어 90년대 초반 국산 전차 개발 계획을 세우고 95년 ADD가 그 역사적인 임무를 떠안았습니다. 물론 차세대 전차를 만드는 과업은 쉽지 않았는데요. 설계 경험이 없는 개발팀은 외국의 선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차 개발의 세계적인 흐름 파악과 선진 제작 기술 습득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영국의 협조로 우리 연구원들이 왕립 군사과학기술원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당시 1년 연수를 다녀온 전차치계부 2팀장 강원석 박사는 전차 기술을 공부하겠다는데 경제학부터 새로 배우라고 해서 생고생을 했다며 회고했습니다. 특히 포탄을 자동장전하는 장치를 개발한 김석재 연구원은 당시 그나마 참고할 자료가 르클레르의 영상 자료였는데 나름 똑같이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부품이 제 성능을 발휘하기까지는 숱한 밤을 세워야 했으며 사실상 한국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을 새롭게 설계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최신의 르클레르 전차를 개발하면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는 ADD의 예산 규모를 듣고 코웃음을 쳤다고 했는데요. 자동장전 장치 기술에만 약 1,000억 원을 투입한 프랑스로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로템과 ADD의 끝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결국 세계 최초 ISU 현수장치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장착하고 한국형 자동장전 장치까지 탑재한 3.5세대 최고의 전차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프랑스가 주장하는 한국산 무기는 카피본이라는 발언은 오히려 역으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품질 면에서 유럽이 사우스코리아와 같거나 더 잘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납기 일정과 가격까지 말한다면 사우스코리아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유럽의 생산량이 많아지면 또 모르겠지만요. 사우스코리아는 노스코리아를 방어하기 위해 규모에 맞는 무기 제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루마니아발 한국 방산 수주 잭팟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초대형 계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25일 루마니아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2024년 루마니아 국방부는 지난 30년 동안 가장 큰 예산인 950억 레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금 중 최소 20%는 새 장비 구입에 할당되겠지만 육군 관계자는 실질적 비율이 35%까지 달해 65억 유로의 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루마니아 육군이 장비 도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조 원, 그 막대한 금액의 상당수가 한국산 무기 도입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루마니아는 300대의 전차와 298대의 보병전투 장갑차를 구매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대략 8조 원가량 소요되는 대형 빅딜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후보가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이죠. 특히나 루마니아 계약권은 차관을 통한 대출 방식이 아닌 예산에서 돈이 소요되는 현금 박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루마니아가 지난번 신궁을 도입할 당시와 똑같이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 입장에서는 수주만 된다면 그 수익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K2 전차뿐만 아니라 레드백에 관한 루마니아의 지대한 관심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 안젤 틀버르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안젤 틀버르는 그동안 어떤 후보군 모델명을 직접적으로 밝힌 바 없으며 밝혔을 때에는 실제로 수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Evident, suntem interesați și de un tank pe care ei l-au dezvoltat și care este bine cotat la nivel mondial. Mai suntem interesați de o mașină de luptă de infanterie. După cum știți, și elementele care țin de echipamentele tip MPR sunt în atenția noastră. S-au făcut oferta pentru ele? Deci s-au făcut, sunt în desfășurare și cred că suntem pe un drum bun, dar evident, în afară de componenta de G2G, există și componenta concurențială care trebuie să le așeze. 루마니아 수준에서 한국산 장비와 경쟁할 기종은 독일산 무기들입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와 링스 장갑차인데요. 물론 장갑차의 경우 BAE 시스템의 CW90과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AJX가 입찰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미 두 기종은 호주 수준에서 성능, 납기, 가격 모든 면에서 최하점을 받으며 조기 제외된 바 있기에 이번에도 한국과 독일의 입하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번 1차전 호주전에서는 한국 장갑차가 독일 장갑차를 제치고 수주를 따냈는데요.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독일산 링스를 제치고 한화 레드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주 매체 APDR을 통해 실
운용한 호주군 사이에서 레드백 장갑차가 독일 링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당시 한화 관계자에 따르면 라인멘탈은 호주 측에 링스를 선택하면 레드백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주겠다. 또한 퀸즐랜드에서 생산되는 복스 장갑차를 역으로 수입해주겠다며 자존심을 다 버려가며 가격 협상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죠. 천하의 방산 강국 독일이 한국 장갑차를 상대로 성능이 아닌 가격 우위로 승부를 보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독일의 자폭은 매체들을 통해 퍼져나가 호주가 레드백을 구입함에 있어 안도감을 내비칠 수 있었고 그 여파로 또 루마니아 역시 레드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매체들은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Potrivit producătorului, Redback este o mașină de ultimă generație care utilizează tehnologii futuriste. Un sistem sofisticat de avertizare prin laser, grenade fumigene și lansatoare de rachete. Vehiculul blindat are un motor de 1000 de cai putere pentru a face față unui teren accidentat. România ar urma să achiziționeze 246 de astfel de mașini de infanterie. Ministrul Angel Tâlvăr crede că ar putea să le găsească în Coreea de Sud. Acest vehicul blindat de producție coreeană se numește Redback. Este un vehicul blindat care are o greutate de 45 de tone. În interior încap 6 militari, dar și 3 membri ai echipajului și ar putea să fie o soluție pentru programul de înzestrare al armatei române. Acest vehicul de infanterie este dotat cu un autotun, o mitralieră și 2 lansatoare de rachete. De securitate, Uniunea Europeană, Republica Coreea. În fond, ceea ce ne dorim este o lume mai sigură și mai stabilă. Pentru că sunt foarte noi, vehiculele blindate coreene au fost vândute deocamdată doar în Australia. Ca să le vândă în România, producătorul promite să respecte legislația din țara noastră și anume să construiască aici o fabrică de mentenanță și de asamblare. 라고 했죠. 동남아시아를 넘어 5I즈, 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K방산의 열풍. 한 번도 안 써본 국가는 있더라도 딱 한 번만 써본 국가는 없다고 할 만큼 한국산 무기의 진정한 평가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줄 평, 한중일 무기 비교, 한국 K방산, 일본 적방산, 중국 C방산.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